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위험 국가와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출국 시에 더해 미국 입국 후에도 의료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한국과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 대한 의료 검사 강화 조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빠른 속도의 전국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음 달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이 올 가을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측이 이미 중국에 시 주석의 방일 연기를 타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방문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2월 수출이 코로나19 확산에도 15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통관 기준 수출이 41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 위크였는데요. 유럽 증시 폭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일단 이번 한 달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7천조 원 넘게 날아갔는데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지난주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8% 넘게 빠졌고 1987선에서 종가 형성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8% 넘게 빠지면서 61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199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포지수가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준이 지난주 뉴욕 증시 개장 후에 급락하는 시장을 달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글로벌 증시 폭락 속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증시가 변동성이 큰 만큼 이 경기 상황에 대한 바로미터인 원유와 금 가격의 변동성도 큽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가지 이슈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코로나19 패닉 속에 시장 안정화 나선다면 어떤 정책들 가지고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과 원유 가격의 최근 동향을 통해서 경제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거는 기대감 여전합니다. 반도체 업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난주 시장은 폭락세 나타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2000선 아래 그리고 1990선마저 깨지면서 1987선까지 깨진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8%가 넘게 빠졌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뉴욕 증시가 급락했더라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말 그대로 코로나 패닉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지난 주말이었죠.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로 갈수록 점차 좀 확산세가 조금은 좀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조금은 좀 둔화되어가는 모습. 그나마 좀 다행인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내에 조금은 좀 기대감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그리고 이것에 의한 경기 훼손 또는 기업 실적의 훼손 여부 이러한 부분들이 말 그대로 시장을 조금 좀 계속해서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이 한 8.5%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주간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이 주간 기준으로 11%, 12%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내 코로나19 특징으로 가장 단연코 돋보이는 그런 상황들 이 중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태리 그리고 이란 등에 대한 확산세가 지금 이제 시장 내 상당 부분 이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여기에 더해져서 지난주 외국인 순매도 무려 3.5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역시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난주 이런 발표를 했었죠. 20조 원을 투입을 해서 경기 부양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중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정 확대 등의 어떤 그런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지난주 있었던 한은의 금통위 조금 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동결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금리 동결 나오자마자 시장 낙폭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진행되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들 다들 경험을 하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이 자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경기의 훼손과 기업 실적의 훼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 기업 훼손과 기업 실적 훼손과 경기 훼손이 실질적으로 수치화로 변환되어져서 우리 시장 내 조금은 좀 충격으로 다가올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일각에서는 중국의 3월달 그리고 4월달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다라는 점. 물론 그 우려감이 있는 반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한 몫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려감과 이를 방어하려는, 이를 저지하려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이 팽팽히 맞서게 되면서 현재의 어떤 그 주가의 상황들 그리고 주가의 어떤 그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때까지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소위 말하는 미국의 대표주자 마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 컴퓨터, 구글 마가에 대한 방향성 계속 주목이 되면서 4차 산업 관련주들 이때까지 시장 내 계속적인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던 4차 산업 관련주들의 하방 경직성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지느냐,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대다수 투자자들의 눈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지난 주말 지난주 미국 시장은 12%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후반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마친 이후 미국 시장 다소간 좀 반등을 강력하게 모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탐지되었다라는 점. 나스닥은 상당히 작은 작은 상승률이긴 하지만 0.01% 상승. 하지만 당일 큰 폭의 하락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를 만회하고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상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다우지수는 1.4%, S&P 500은 0.8%, 그리고 나스닥은 0.0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WHO가요, 세계적인 위험도 매우 높음, very high 수준으로 격상을 하면서 이 부분은 WHO에서 등급을 나누는 최고 등급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공포감 내지는 우려감을 더했다. 하지만 이를 잠재운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FOMC 파월 의장, 미 연준, 페드에서의 전격 시장 개입. 이 부분은 실물적인 개입이 아니라 구두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 그 이야기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3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의 확대 공급이 기대된다라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 급선회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주 시장 내에 영향을 줄 부분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결국은 코로나 이슈 그 자체,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둔화할 것이냐. 지난 토요일과 지난 일요일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의 증가세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잠시 후 9시 정부의 발표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발 경제 위축에 대한 수치 확인 과정, 그리고 수치 전망이 아마도 시장 내 상당히 본물을 이루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결국은 이 부분 3가지 차원이죠. 생산의 둔화, 생산의 절벽,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물류의 악화,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에 있는 소비의 위축 또는 소비의 단절, 이런 부분들이 최악의 경우 생산 절벽과 물류 대란, 그리고 소비 단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 이 부분 다들 미리 조금 좀 예견하고 계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경기 안정화를 위한 대책, 이 부분은 결국은 뭐 유동성의 확대, 그리고 재정에 대한 조기 집행을 통한 재정 확대, 그리고 추가 감세 등을 통한 조세의 감면, 이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나 지난주 후반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부분, 구두 개입을 한 부분은 FOMC의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조금 좀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와는 조금 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FOMC는 선제적으로 시장 내 구두 개입을 단행하였다라는 점. 하지만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는 조금 좀 미온적인 양상. 이 부분은 결국은 FOMC의 행보에 따라서 한은 금통위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야기해 놓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FOMC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진다라면,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면 한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100%로 봐도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패닉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패닉 직전에 있었던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패닉 직후, 패닉이 안정화 국면이 보전이 된 다음 시장, 어떤 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쪽. 혁신 기술주, 주가 방향성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요. 결국은 얼마만큼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빠른 속도로 그 낙폭을 회복해 나가느냐의 여부, 결국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대한 대비, 이 부분도 역시 우리 투자 전략 한 켠에는 분명히 세워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이벤트,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중국은 제조업 PMI를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고, 미국은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를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여기에 화요일입니다. 3월 3일. 우리 시간으로는 3월 4일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민주당 경선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슈퍼 화요일이죠.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베이직북 발표와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선 슈퍼 화요일, 1,600명, 그러니까 1,900명 이상의 대의원, 이 중에서 1,600명 이상의 어떤 그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에 대한 대선 주자가 누구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라는 점. 지금 시장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지금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주자로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 이렇게 했죠. 샌더스의 대선 공약 부분과 트럼프의 대선 공약 부분, 이 부분을 놓고 실리, 실익, 그리고 시장으로 해서 전이 가능성, 산업별 희비교차 가능성까지도 앞으로 코로나19발 리스크와 더불어서 상당 부분 시장 내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일단 이르면 이번 달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한국이 4월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는데요. 관련된 금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미 연준의 시장 구두 개입 전격적으로 있었습니다. 긴급 성명 발표를 하면서 결국 성명 발표 직후 시장 바로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 나스닥 시장의 주가 그래프, 일간 주가 그래프를 보면요, 낙폭이 되게 크게 나타났었죠. 장 초반에는. 하지만 이 부분을 대다수 만회를 하고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런 말들을 했죠. 파월 의장의 이야기.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19발 경제 활동에 대한 위협. 이 부분은 역시 여전히 진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FOMC 그리고 페드는 상당 부분 적절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통화 동결 기조죠. 통화 동결 기조에서 통화 완화 기조로 급선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시사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0.25%씩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그 문구,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는 문구가 실질적으로 성명에서 빠지게 되면서 FOMC는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리 동결 기조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점. 근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파월 의장 바로 긴급 성명을 통해서 적절하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장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달, 이번 달이죠. 3월 달부터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미 시카고 선물거래에서는요, 금리 선물 가격을 통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100%로 올라가 있다라는 점. 이 중에서 25bp 0.25%의 인하는 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0.5% 인하 가능성, 50bp의 인하 가능성은 무려 91.5%. 이를 합쳐서 100%가 되는데요. 이번 3월 코로나19, 코비드19의 소위 말하는 팬데믹 공포가 확산이 되어진다라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시장 내 유동성 완화, 이 속도는 평상시 수준의 25bp 수준이 아니라 50bp 수준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PMI 지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총 4건이 예정이 되어 총 4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일이죠.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그리고 시카고 여는 총재 내일 연설이 대기를 해놓고 있고요. 수요일은 미국 베이지 발간입니다. 현재의 경기 판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은 뉴욕 여는 총재, 그리고 달라스 여는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통해서 3월 FOMC 그들의 기조 선회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연설이 될 것이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파월 의장의 긴급 성명 이후 발표가 되는 연설이기 때문에 통화, FOMC의 기조 변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 여기서 혹여나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50bp 가능성이 언급이 된다라면 말 그대로 시장 조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이 부분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 금과 원유 가격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전에 먼저 최근 이제 그 국제 유가의 움직임하고요. 그리고 국제 금 가격의 움직임. 이 동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좀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유가. 진짜 그 코로나19 발발 이후 그 사이에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오펙 플러스 회담에 대한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이 부분이 회의 이후, 회의 직후 무산이 되어지면서 시장 실망감에 다시금 하락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금 가격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70달러 최고치를 지난 2월 24일 터치를 하고 지금 현재 하락 양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증시 주변 환경, 주변 시장 중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시장, 소위 말하는 자금 시장과 실물 시장, 이 부분, 그게 자금 시장 세 가지, 실물 시장은 두 가지. 이건 꼭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 금융 시장은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 이 세 가지를 꼭 좀 챙겨 보셔야 되고, 실물 시장은 금 시장과 원유 시장을 챙겨 보셔야 된다. 근데 통상적으로 금융 시장의 움직임은 실물 시장의 움직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선행되어져서 움직이더라. 그 중에서 특히나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더라. 특히나 지난주 위안화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을 급속하게 실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의 급속한 절하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원화마저도 급속하게 하락하게 되면서 환율의, 원달러 환율의 급등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한때 1220원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라는 점. 물론 지난주 금요일 다소간 좀 안정화. 이 안정화는요, 달러화의 안정 때문이 아니라 위안화의 안정화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00원을 넘어서 있는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 시장. 환율 시장은 여전히 불안 양상의 지속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가 한 0.3% 정도 빠지면서 98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되어서 1200원 아래로 안정화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이 부분 결국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다소 안정화 기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근거해 봤을 때 조금 더 오늘 우리 시장 내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1200원 아래로의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막연하게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과 실물 시장의 움직임 조금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 가격과 원유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금 가격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금 금 가격의 그래프를 잠깐 좀 우리 조정실에 좀 보여주시면요. 금 가격 2월 24일 그 최고치를 경신을 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지금 1,500달러 수준의 1,587달러로 마감을 하는, 지난 2월 24일이 1,676달러 고가였습니다. 이미 하향 안정화 들어갔다. 그러면 금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또는 금 가격에 대한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감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본다라면 금융시장 내에
안정화 가능성을 금 가격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에게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원유 가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원유는 실물 시장의 바로메타입니다. 근데 원유 가격의 변화, 지난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기 직전까지는 국제 원유 가격 WTI 기준으로 좀 반등 양상을 보이는 듯 했었습니다. 그래프상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죠. 하지만 그 이후 조금 좀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그 원유 추가 감산 협의가 무산되면서 주가 다시 급락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코로나 공포가 극도에 달했던 지난주 한 주 동안만 무려 주가 원유 가격이 16% 급락하면서 44달러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금융시장 내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다소간의 좀 안정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시장에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소간의 좀 혼조 양상이 보이는 반면, 실물시장에서는 실물시장의 대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실물시장의 회복은 어찌 보면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스란히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물시장의 우려감, 실물시장의 훼손, 경기 훼손과 실적의 훼손이 다시금 우리 금융시장 내 불안감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 혹여나 급진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이 안정되어서 V자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그래도 지속적인 V자 반등의 계속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원유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실물시장의 회복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V자 반등보다는 W자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실물 회복 기간,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그럴 가능성, 그런 우려감이 설사 만약에 시장 안정화가 급속히 찾아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놓고 1분기에서의 실적 둔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분기에서의 실적 둔화까지 염두한 그런 실적, 그런 경제 상황, 그런 눈높이, 다소간에 좀 튜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부분 아울러서 참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좀 어수선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요. 저희가 좀 앞서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4.5%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수출이 9.4% 넘게 증가했는데요.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 가장 지탱하고 시장의 중심점에 있는 업종은 반도체와 5G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점.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갈 그런 업종군, 종목군의 움직임 좀 흔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 유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2월 수출에서는 그나마 2월 수출, 우리나라 2월 수출 4.5%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1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조업일수 기준으로 해봤을 때 작년 설 연휴와 올해 설 연휴 다른 부분이 있었죠. 따라서 조업일수가 올해 상당 부분 작년 대비해서 3일이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기에 뭐 일수를 감안을 했다라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반등의 양상은 지속한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 가능성이 높은 3월 이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반등에 나선 업종군, 소위 말하는 산업 사이클의 변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증가 업종과 감소 업종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물량의 증가가 아니라 금액의 증가입니다.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기계류가 10.6%, 무선통신과 선박이 각각 8%의 증가세,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3월에도 이 부분 계속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어 간다라면 분명한 것, 코로나발 변동성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모멘텀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월달 산업별로 수출 금액이 감소한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동차 조업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2월 달에 연출이 되었죠. 그리고 화학 역시 중국에 대한 수입 둔화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수출량이 감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안정화가 되었을 때 자동차 V자 반등, 화학 V자 반등, 디스플레이 V자 반등 여부, 수출 금액이 증가한 업종은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을까의 여부에 주목해도 되지만, 수출 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분명히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넣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조업이 재개가 되고 물류가 개선이 되고 소비가 나아지게 된다면 자동차 17%의 작년 동기 대비한 수출 금액 감소가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설 그럴 가능성. 1월 달에는 자동차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 갑자기 부정적으로 나빠졌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반도체 업황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짚어본다라면 반도체 업황은 지금 2달째 연속 긍정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스 인사이트나 디램 익스체인지에 의하면 연간 반도체 출하량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7% 증가 가능성 있다. 가격 역시 최근 가격 2달 연속 디램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더라. 물량의 증가와 가격의 상승이 맞물리게 된다. 이 말이 그대로 업황의 회복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업황의 회복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앞서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생산의 단절, 생산 절벽, 물류의 위축, 그리고 소비 대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반도체 업황은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가 줄어드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부족의 가능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크게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면서 결국은 가격의 확대, 가격의 상승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서버 D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PC 교체 주기에 이미 진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5G 통신의 성장기 진입과 더불어서 5G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5G와 맞물린 4차 산업혁명의 확장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오히려 수요의 위축보다는 공급의 부족 가능성이 높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요, 산업별 수출 증가 업종, 무선통신 5G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 업종 계속해서 주목해 나가야 되는 근거 계속해서 지금 시장 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 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일단 지난주 금요일 FOMC, 그러니까 미국 페드의 연준의 전격적인 구두 개입. 중국에 이어서 미국 페드의 구두 개입. 조금 중국하고는 격이 조금 더 격이 다르죠. 실제로 미국 경기를 계속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강력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어찌 보면 FOMC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를 긴급 성명을 통해서 시장 내에 빠르게 알렸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이번 3월 FOMC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결국 이번 주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부 계속 주목, 이 자체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시장 내 투자 심리 변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아울러서 그러는 사이에 다음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안정화 이후 시장 내 잠재적인 주도주가 어떤 것이 잠재적인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에 대한 관심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 결국은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잠재적인 주도주의 어떤 그 시장 내 다소간의 좀 튜닝 가능성, 시장 내 투자 심리 변화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첫 번째,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대보다는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쪽, 유동성 확대 쪽에 더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한 미국 혁신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중국 소비주보다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따라서 우선순위를 미국 성장주, 이를 중국 소비주를 대신해 미국 성장주 쪽에 어떤 튜닝 계속 해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시장 인덱스 쪽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시총 대형주에 대한 비중 다소간 좀 줄이고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시장 당분간 형성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탈중국, 이러한 밸류 체인의 변화로 인해서 생산 단절과 물류 대란, 수요의 위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탈중국,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 수준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가능성, 탈중국은 결국은 중국을 넘어서서 공장, 생산 전략, 생산 기지의 다변화 전략이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중국향 소비 의존도, 중국향 생산 의존도까지 합쳐서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를 먼저 선점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아울러서 투자 기준, 투자 전략의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산업의 밸류체인 변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초산업이 먼저 선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용산업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점. 기초산업군에는 반도체와 5G가 자리 잡고 있고, 응용산업 쪽에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5G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시장 방향타일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2020년 시장 내 핵심 화두 꼭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5G와 반도체. 두 번째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이번 주 화요일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가 거의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다라는 점. 세 번째가 FOMC의 유동성 확대 기조 지속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후순위로 밀렸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 내 무역 갈등이 완화 기조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일시 정지 양상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 내 화두 이 네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속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 마음속에 다지시고 지금 같은 변동성 양상에서 이 네 가지 핵심 화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